그렇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노상원 수첩에서 뭐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그 수거 대상. 수거 대상. 네. 연말 수거 대상이 아니고요. 네. 야,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고 살해 방법들도 끔찍해요, 선생님. 아주 뭐 세밀하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해본 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그 누구 증언 나온 사람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뭐 공장하고 돌아올 때 죽인다. 조끼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죽여버리면 안 되냐.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그때만 해도 야, 씨 너무한다 저거는. 저렇게까지 했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수첩에 적힌 거 보면은 그 이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뭐 이런 정도 되면 제가 그 소위 그 연쇄살인범 중에서 살인을 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재미나게 살인할지를 연구하는 그런 극단적으로 미친 놈들이 있거든요. 거의 노상원은 그 급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면 그냥 다 하나의 방식으로 사살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인간은 여러 가지를 연구했단 말이에요. 즐거웠구나. 그 자체를 즐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뭐 약을 먹여 죽여볼까? 그거 있었죠. 배에 싣고 가다가 수장시킬까? 있었죠. 그런 거 연구한 거예요. 북한에게 뭘 좀 하게끔 유도해서 죽여볼까? 하고 우리가 뭘 좀 북한에 줄까? 등등등 다양한 방식들을 연구하면서 자고 있을 때. 네, 맞습니다. 자고 있을 때 죽여볼까? 그리고 고문 도구도 뭐 이제 뭐 야구방망이에서부터 손 절단기까지 종이 절단기라고 하지만 종이 절단기죠. 뻔하죠. 그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것은 그런 거를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정상인이면 그런 걸 연구할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 고문 기술자 아주 악독한 또 인간 백정 같은 놈들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 전쟁 당시에도 양민학살할 때 그렇게 잔혹한 짓을 즐겼던 놈들이 있다 그래요. 서북 청년단 이런 데도 있었고. 제가 정말 그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끔찍한 거는 그겁니다. 4.3 때. 가마솥에. 네, 맞습니다. 그거를 막 상상만 해도 온몸이 막. 그런 짓을 즐기는 쉽게 하면 정신적으로 마시간 미친 인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노상원이가 약간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범죄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그게 소시오패스인가요? 사이코패스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가학증 이 극단화된 사람들. 이제 대체로 오히려 그런 경우에 권위주의자 성격자 쪽에 더 많을 수 있는데 권위주의자 성격자는 자기가 힘을 과시할 때 최대의 쾌감을 느끼잖아요. 힘을 확인하고 과시했을 때. 그 극단에 도달하면 어떤 인간이 되냐면 최고의 힘을 살인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힐 수 있는 힘, 고문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사실 과거에는 신만이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됐고 한때 전제군주들만 가졌던 힘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을 조사한 자료들에 의하면 걔네들한테 뭐가 그렇게 즐겁냐면 그 순간 어떤 걸 느끼냐면 전지전능함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 힘. 인간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고 죽일 수 있는 힘. 이건 막강한 힘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오는 쾌감. 이게 그렇게 짜릿하고 대치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죽이게 되는 괴롭히는. 그래서 노상원이는 약간 그쪽으로까지 간 상당히 극단적인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살해 방법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놨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부터 사이코라는 별명, 뭐 미친 변태라는 별명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뭐 실제로 뭐 그런 일로 동료들과의 격투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하극상도 여러 번 했고 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위에다 또 비비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윗선의 보호를 받으면서 번번이 살아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아주 심한 여성 군인 여군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제대했죠. 노상원이가 과거 이력을 봐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 자체로도 심각한데 이번에 좀 드러난 걸 봤을 때 너무 끔찍하고 이제 그 저는 수첩 내용에서 이제 뭐 수거 대상 해서 뭐 선생님 이름도 다 있겠지만은요. 근데 이것보다도 좀 약간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는 이제 후계자. 김건희 써 있지는 않습니다. 김건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 선생님이랑 분석할 때 선생님도 이제 이 장기 집권 음모가 있다는 애들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말을 하면서도 저도
아니 뭔가 마음 한 구석 저 밑구석에는 야이 설마 약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수첩을 보면은 완전 히 영구 집권이에요, 선생님 이거는. 아 그렇죠. 쥐가 삼선하고 윤석열이 그 다음에 김건희한테 준다. 와. 제가 뭐 예전부터 제가 어떤 예전에 한 방송을 다시 본 게 있었는데, 네네. 뭔 얘기를 하냐면, 네. 그 당시에 윤석열과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 행동을 보면서, 네. 아, 이 사람들은 정권을 빼앗길 사람들이 걱정을 아니다. 전혀 안 한다. 아, 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장기 집권 내지는 영구 집권에 대한 그 그림이 있다는 거 아니냐. 네. 위험한 신호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방송에. 그 얘기 하셨습니다. 네네.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얘들은 마음껏 나쁜 짓을 한 이유가 뭐냐? 네.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꿈까지 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고 계엄 때리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랑 북한이랑 전쟁을 하게 되면 형님들이 북을 정리해 주실 테니까 그때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앉히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망상 같은 걸 하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죠. 통일 대통령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전쟁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북을 점령해서 통일 대통령을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통일 대통령 그거는 김어준 씨가 증언한 거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었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이번에는 뭐 통일 대통령은 없었습니다만 후계자 이렇게 돼 있었고. 김어준 씨가 얘기했었죠. 네네 그런 거 같네요. 야. 그리고 김건희가 그 최재형 목사 만났을 때 네네. 남북 관계에서 큰일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나중에 내가 통일할 거라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얘가. 큰일 할 거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최재형 목사님도 만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북한 동향을 좀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완전히 이 전쟁과 계엄의 실제 설계자가 김건희라는 게 이번 수첩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상원이 이거 이렇게 했을 리는 없고요. 명단도 그렇고. 명단에도 보면은 그냥 그 예를 들어 정보부 같은 데다가 뭐 한국에 문제 있는 사람들 잡아라 하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훈도 그렇고 판사 이준석도 그렇고요. 판사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개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사적인 원한. 네, 그러니까 그 저 서울 경찰청장 그 헌재 출석해가지고 사적인 개인 가정사가 있다고 들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의 원한을 산 사람들을 알차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네네.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거는 김건희의 개입을 또 하나 시사한 거다. 이게 시사한 거다. 그런 수첩 아니냐. 네, 그 수첩도 그렇지만은 또 김건희가 조태용이랑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은 소 뒷걸음질치다가 걸려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홍장원과의 관계에서 이거 찾으려고 하다가 그 통신 기록 보니까는 뭐야? 김건희랑 메시지를 냈어? 그러니까 윤석열 측 버여노인단이 제시한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아 수준이 높다. 자기들한테 치명적인 자료를 냈잖아요 지금. 아 진짜 나 뭐 또 국회 쪽에서만 찾아냈으면 맞아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려니 했겠죠. 근데 자기네가 냈잖아요. 야, 아 근데 진짜 아니 김건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소위 영부인이 국정원장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검찰총장 시절에도 한동훈이랑 뭐 카톡을 300개인가 주고받다 그래서 뭐 진짜 일각에서 사기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이게 뭐, 야, 쥐가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참 조태용도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죠. 그 반드시 거짓말을 헌재의 선생님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일개국의 정보국의 그러니까요. 수장이 대통령 부인한테 일개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문자를 받고 명령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진짜 쪽팔려가지고 진짜 아주 미치겠습니다.